진안군이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역경제 효과를 주장하는 군청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막걸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가 전주시와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시의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KCC 농구단이 올 시즌 전력 보강으로 명가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전태풍이 돌아왔고 용병도 보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진안군이 우리 지역의 명산 마이산에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산은 높이가 700m도 되지 않고 그 독특한 자연절경 그대로가 자랑거리입니다. 더구나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1997년에 허가됐던 사업인데 지금껏 추진하지 않던 케이블카 사업을 18년이 지나 다시 꺼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의 귀처럼 쫑긋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일품인 도립공원 마이산. 이 마이산에 진안군이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마이산 입구에서 시작해 안마이봉에서 약 500m 떨어진 봉두봉 헬기장을 우회해 탑사 아래 남부 마이산 입구에서 끝나는 1.59km 구간입니다. 이미 1997년 수립된 사업인데 당시 IMF 경제 위기로 계획이 전면 보류됐다가 올해 다시 추진 중입니다. 지금 남부로 오신 분들이 북부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의 편익 차원으로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환경 파괴는 물론 케이블카로 수익을 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 20여 곳의 케이블카 중 2곳만이 흑자고 마이산보다 관광객이 2배 많은 내장산도 적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이한 모습 자체가 유명한 산인 만큼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경관을 해칠 거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18년 만에 재개된 사업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수의 치적 쌓기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론화의 장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이 300억이면 진안군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너무 큰 예산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공무원 매치할 수 있는 건가? 한편 남원시도 국립공원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이후 케이블카 논란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낚싯배와 레저보트는 660여 척으로 전라북도는 출항 신고와 승선자 명단 관리 여부와 구명조끼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선 명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돌고래호 사례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직접 승선 인원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대학 입시가 본격화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내 국립대를 알아보는데요. 눈에 띄는 특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라는 겁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9일부터, 전북대는 10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크게 보면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교과 외 활동 상황을 평가하는 종합 전형으로 나뉘는 수시에서 대학들은 수능 결과를 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데 이를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대학마다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수시에서 2,145명, 전체 모집 인원의 절반가량을 뽑는 전북대는 응시생이 넘겨야 할 지정 등급을 지난해보다 낮춰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도 교과와 비교과의 반영 비율을 30대 70으로 조정해 교과 외 활동 비중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였습니다. 학생의 성적보다는 학생의 끼와 잠재력을 중시함으로써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선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원의 64%인 1,255명을 모집하는 군산대학교는 올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300여 명을 선발했던 내신 성적 우수자 전형도
다른 입학 전형에 포함시켜 간소화했습니다. 교육 정책의 어떤 시류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험생들의 그 부담을 충분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밖에 전주교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 유지에 고교 성적 우수자 30명과 교육감 추천자 8명 등 모두 45명을 이번 수시에서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각종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비가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총 사업비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무현 정부 당시 22%에서 이명박 정부 30%, 현 정부에서는 38%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영호남 간 격차도 커져 노무현 정부 당시 영남이 호남의 3.2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6.5배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지난달 지정된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이른 시간 안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민관, 학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원협의회에는 47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생명과 융복합 소재 기관들을 연계시키고 특화사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전주 막걸리에는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에까지 전주시의 혈세 수십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허위 판매가 지속됐다면 전주시의 관리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보도에 유룡 기자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수입산 원료로 만든 막걸리 218만 병을 제조했다 적발된 도내 유명 탁주업체. 1년 7개월 동안이나 이 같은 일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만든 전통주에는 전주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2억 원가량을 지원받았는데 전주시는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사업 전반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전주시는 상표 특허를 출원해 해당 업체가 10년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는 손을 놓았고 결국 전주시는 시가 출원한 상표가 원산지를 위반했다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습니다. 품질 관리를 하기에는 저희가 전문 인력이 없고 거기를 밭에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전주시를 시민들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거액의 전주시 예산이 투입된 이런 사업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 크고요. 사후 관리에 전주시가 만전을 기해야. 전주시는 뒤늦게 해당 업체에 대한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와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추된 전주 전통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지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의 최종 심리를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 판사로 지정해 4명의 대법관이 박 시장의 상고 이유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상고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시장은 지난 6월 말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의회 윤리위가 사무처 직원에 대해 갑질 논란을 빚은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정진세 의원에 대해 한 달간 의회 출석을 정지시키고 본회의 공식 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도의회 측은 출석 정지 30일에 공개 사과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명에 이은 중징계이고 위원들 간 만장일치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고 새정연 중앙당 윤리위도 1년간 당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프로농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전북 연고인 전주 KCC는 신바람 농구로 명가 재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개막에 대비해 선수 보강에도 힘써 선두권 전력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 KCC 선수들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프로아마 농구 최강전 준우승팀인
고려대를 압도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공격 전개로 시종일관 밀어붙인 끝에 84대 78로 승리하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좋은 용병들도 와가지고 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주 KCC의 빠른 경기 운영에는 외국인 선수들의 보강이 한몫했습니다. 191cm의 키에 유연성과 탄력을 겸비한 안드레 에믹과 전자랜드에서 맹활약한 리카르도 포엘 선수가 영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승을 일군 경험이 있는 전태풍 선수가 3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잘하고 우리 팀도 잘했기 때문에 좀 기대 많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이번 시즌 너무 재밌게 나올 거예요.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하승진과 김태술 선수까지 다음 달에 복귀하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려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다 보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올 시즌에 좋은 경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KCC는 오는 13일 안양 인삼공사 농구단을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가집니다. 전주 KCC가 지난 시즌 성적 부진의 악몽을 털고 농구 명가를 재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법원의 날을 기념하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한 한승헌 변호사를 초청해 청렴한 공직자의 삶과 한국 현대사법사에서 본 사법부 독립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법치주의를 통해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열성 질환인 쯔쯔 가무시증을 옮기는 털 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맞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은 털 진드기에 물리고 잠복기를 경과하는 이달 초부터 11월 말 사이에 환자의 90% 이상이 집중된다며 농사일 등 야외 작업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고열과 두통 등 감기와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북 도시가스 공급 중단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례는 2013년 940여 건에서 지난해 1,7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체납 건수 역시 2만 1,700여 건으로 3배가 늘어 전남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주 의원은 전남북의 중단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호남 지역 경기가 불황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 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 식초가 싱가포르에 수출됩니다. 또 남원 서남대에 국악학과가 신설돼 국악의 고장인 남원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국악 전문 인력 양성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창 복분자 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꾼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가 지역 영농법인과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복분자 식초가 싱가포르에 수출됩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6만 브러치로서 싱가포르 지역 건강식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될 예정인데 고창군은 복분자와 오디, 아로니아 등 베리류 건강식품 개발과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출을 통해 재배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복분자를 비롯한 베리류 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와 서남대학교 그리고 안숙선 명창을 비롯한 국내 국악계 인사들이 서남대 국악학과 신설을 계기로 남원 지역 국악 진흥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남대는 내년 신학기부터 30명 정원의 국악학과를 신설하는데 안숙선 명창이 국악학과 석좌 교수로 위촉되는 것을 비롯해 국내 대표적인 국악 인사들이 후진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을 한 명의 명인으로도 키우지만 또 음악극을 통해서 종합적인 우리의 모든 국악을 그 속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가 장수군 지역 빈곤 가정과 위기 가정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수군과 어린이재단은 이에 따라 장계면 다문화 가정인 김모군 가족의 보금자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10회 완주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오는 1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면 단위에서 가장 소를 많이 키우는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30여 두의 싸움소가 출전해 백두급과 한강급, 태백급으로 나누어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사랑과 꿈 등 삶의 이야기를 표현한 한지 전시회가 오늘부터 13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전북미술특별전이 오늘부터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창작극회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창작소극장에서 노인 관련 문제를 다룬 작품 발톱을 깎아도를 선보입니다. 제47회 익산예술제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오늘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201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 대한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북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마련한 학예회가 내일 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내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인문학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 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전주 비빔밥축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 MBC 라디오 2시 만세는 모레 도청 대공연장에서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백로인 오늘 전북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29도,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닷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